푸른 하늘이 펼쳐진 봄날, 수진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32살의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가진다는 건 완벽한 행복처럼 느껴졌죠. 수진은 대기업 해외사업부에서 일하며 두각을 나타내던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았지만 임신 소식 후 곧바로 귀국 절차를 밟았죠. 우리의 삶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도연아, 우리 아이 태동이 느껴진다. 여기 한번 손 대봐. 수진의 말에 조심스럽게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임신 5개월 즈음부터 수진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차게 말하지 않았고 종종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곤 했죠. 처음에는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형, 수진이 요즘 좀 이상해. 퇴근 후 형 준혁과 맥주 한 잔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은 나보다 3살 위로 대기업 법무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어릴 때부터 형은 제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상해? 임신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준혁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형은 항상 그랬습니다. 논리적이고 침착한 성격이라 모든 일을 이성적으로 해결하려 했죠. 아니, 단순히 그런 게 아니야. 뭔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수진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형과 수진은 대학 동아리 선후배 사이로 나보다 먼저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둘은 나름의 공통점과 추억이 있었죠.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할까요? 수지는 아이에게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 자체로는 새내기 엄마로서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테지만 문제는 내가 그 과정에서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도연아, 오늘 준혁 오빠가 아기 옷 선물해줬어. 역시 센스가 좋네. 수진의 말에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형이 우리 집에 자주 오는 것도 수진과 대화가 잘 통하는 것도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는데 언제부턴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100일이 되던 날 가족들이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형도 당연히 참석했죠. 그날 우연히 형과 수진이 부엌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아이가 점점 도연이를 닮아가는 것 같아. 그래요? 저는 오히려 오빠를 닮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한 대화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이가 형을 닮았다고? 왜 하필 그런 말을 했을까? 그 후로 아이를 볼 때마다 형의 얼굴이 오버랩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길고 선명한 눈매, 오뚝한 코, 정말 형을 닮은 걸까요? 그건 단순한 가족 간 유전적 유사성인데도 불안한 마음이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누나 서연이었죠. 37살의 누나는 저처럼 법조계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바쁜 일정 탓에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가끔 이렇게 불쑥 찾아오곤 했습니다. 도연아, 오랜만이네. 우리 조카 좀 보러 왔어. 누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재우고 있어서 잠시 거실에서 누나와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도연아, 솔직히 물어볼게. 너희 부부 사이 요즘 어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누나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인 성격이랄까요? 그냥 뭐 평범하게 지내지. 왜? 정말? 난 둘이 뭔가 어색해 보이던데. 누나의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수진과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수진이가 좀 이상해. 아이 낳고 나서부터 누나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사실 내가 오늘 온 건 그것 때문이야. 무슨 말이야? 누나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수진이랑 준혁이 너무 친하지 않아? 예전부터 난 그게 좀 이상했거든.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나의 말이 제 마음속 의심에 불을 지핀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형은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히 친하지. 그래, 가족이니까 친한 건 당연해. 하지만 도연아, 가끔은 너무 친밀해 보여. 둘이 있을 때 눈빛이라든가. 누나의 말은 계속되었지만 제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의심의 씨앗이 있었는데 누나의 말이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생각해봤어? 애가 좀 준혁이 형을 닮은 것 같지 않아?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몰래 품고 있던 의심을 누나가 그대로 말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누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목소리가 의도치 않게 높아졌습니다. 그때 수진이 아이를 안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누나는 금세 표정을 바꾸고 수진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남동생이랑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조카 좀 봐도 될까? 수진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봤지만 곧 아이를 누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누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예쁘네. 근데 도연아, 넌 어릴 때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다시 그 말입니다. 누나의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수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누나가 돌아간 후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나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수지는 평소처럼 아이를 재우느라 바빴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아이의 사진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형의 어린 시절 사진과 비교해봤죠.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큰 유사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자꾸 닮은 점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뭐해? 수진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애 사진 보고 있었어. 수진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서연 언니가 갑자기 왜 온 거야? 무슨 얘기했어? 그냥 조카 보러 왔대. 별 얘기 안 했어.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수진에게 누나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에는 시무룩한 기분으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죠. 동료들은 제가 육아로 지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이유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수진이 아이를 재우고 나온 후 저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할까? 수진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늘따라 심각해 보이네. 깊은 숨을 들이신 후 말했습니다. 우리 친자 확인 검사를 하는 게 어떨까? 순간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화내지 마. 그냥 확실히 하고 싶어서. 수지는 벌떡 일어나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확실히? 뭘 확실히 한다는 거야? 내가 바람 피웠다고 의심하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이가 깰까 걱정했지만 수지는 이미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상한 생각? 어떤 이상한 생각?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누나가 그런 말을 했어. 아이가 형을 닮았다고. 수진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 언니가? 그래서 내가 그걸 믿어? 나와 준혁 오빠 사이에 뭔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제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수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아, 결혼하고 3년 동안 날 그렇게 몰랐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였어? 수진의 말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의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형과 내가 원래 알던 사이였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후 내가 변했잖아. 변했다고? 그야 당연하지. 아이를 낳았으니까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게다가 넌 거의 도와주지도 않았잖아. 수진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저는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도 불안감과 의심 때문이었지만 수진 입장에서는 그저 무책임한 남편으로 비쳤을 겁니다. 내가 미안해. 하지만 이건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검사만 하면 이런 의심도 사라질 거고. 검사? 내 머릿속에 뭔가 잘못됐어. 나는 내 아내야, 도연아. 우리 아이는 너와 내 아이라고. 준혁 오빠는 그냥 가족일 뿐이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진심 어린 분노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그냥 검사만 하자. 그러면 내 의심도 사라질 거야. 아니, 난 절대로 그런 검사 안 해. 그건 우리 관계에 대한 모욕이야.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함이 오히려 더 의심을 키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후회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 더 이상 이런 대화 못하겠어. 넌 나를 전혀 믿지 않는구나. 수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수진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수진은 아침 일찍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이도 함께 데려갔죠. 말다툼 후 처음으로 집을 비웠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지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수진의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도연 씨, 수진이가 모든 걸 말해줬소.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구려.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이 뭐요? 우리 딸이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당신도 잘 알잖소. 분명 오해가 있는 거요. 장인어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진이 잘못한 게 있을 거라 생각하셨다가 상황을 들으시고는 저를 탓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 우리 수진이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소.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의심을 할 수 있는지. 장인어른의 말씀이 계속되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누나의 말, 수진의 행동, 아이와 형의 유사점, 모든 것이 제 의심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이야? 수진이 너희 집 나갔다며? 형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 걱정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형, 너도 알고 있었어? 뭘? 수진이가 집을 나간 거. 방금 장인어른께 전화가 와서 알았어. 무슨 일인지 말해줄래?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형, 솔직히 물어볼게. 형과 수진이 사이에 뭔가 있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형이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내 아이가 맞는 거지? 도연아, 넌 미쳤어?
수진이는 내게 동생 같은 존재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형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충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의심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난 장난 아니야, 형. 정말로 궁금해서 그래. 아이가 형을 닮은 것 같아서. 도연아, 우리 형제잖아. 당연히 비슷할 수도 있지. 그리고 수진이는 너를 정말 사랑해. 넌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어. 형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지만 어딘가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형이 말을 얼버무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수진의 부모님 집에는 몇 번 찾아갔지만 수진은 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볼 수 없었죠. 점점 더 고립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나는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오히려 더 의심을 키우는 말들을 했죠. 도연아, 내 직감이 맞을 수도 있어. 형과 수진이 예전부터 가까웠잖아. 친구 이상의 감정이 있었을지도 모르지. 누나의 말이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너무 의심이 많다며 수진을 믿으라고 하셨고, 누나는 끝까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 간의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부모님과 형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했고, 누나만이 저를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둘로 나뉘는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과는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아이의 사진을 보내주는 것이 전부였죠. 너무 보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형을 직접 만나 이야기해야겠다고요. 점심시간에 형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형은 저를 보고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연아, 갑자기 웬일이야? 형,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형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사 근처 카페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조용한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한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 수진이랑 뭔가 있었어? 형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 얘기는 이미 했잖아. 나와 수진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 아내고 내겐 동생 같은 존재라고. 정말? 그런데 왜 수진이는 검사를 거부하지? 그건 내가 그녀를 믿지 않는다는 증거로 받아들였기 때문이겠지. 생각해봐, 도연아. 내가 그녀 입장이라면 어떻겠어? 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아이의 친자 여부를 의심한다면? 형의 말에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형, 난 그냥 확실히 하고 싶어. 그게 뭐가 잘못됐어? 형의 눈빛이 심상치 않게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형이 정말 화를 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구나. 수진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알아? 그 아이는 분명 너의 아이야. 내가 의심하는 것 자체가 수진이에게는 큰 상처야. 형의 말투가 과거형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랑했다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야?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아, 수진이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그녀가 너무 상처받았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혼? 그동안 수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게 사실이야? 그럼 더더욱 검사를 해야 해. 이혼하기 전에 확실히 해야지. 형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너는 정말 가장 소중한 걸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라. 형의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마치 형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형이랑 나랑 이럴 사이였나? 왜 수진 편만 들어? 형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형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난 더 이상 이런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넌 지금 판단력이 흐려져 있어. 냉정해지고 다시 얘기하자. 형은 그대로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의 반응이 왜 이렇게 과민한 걸까요? 정말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수진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제 요청에 수진이 마지못해 동의한 것이었죠. 한 달 만에 보는 아이는 벌써 많이 커 있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수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 앉아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수진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미안해. 하지만 내 마음이 편해지려면 친자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아. 수진의 눈에 실망감이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아, 난 내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해 봤을 거라고. 하지만 넌 여전히 같은 말만 하고 있네. 내가 틀렸으면 검사로 증명하면 돼.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할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야. 넌 나를 믿지 않잖아. 검사 결과가 나온다 해도 그게 우리 관계에 생긴 균열을 치유할 수 있을까? 수진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신뢰는 깨져버렸고 단순한 검사 결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 3년을 함께 했잖아. 도연아, 친자 검사를 하지 않으면 나랑 끝이야.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넌 정말 내가 내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준혁 오빠의 아이를 낳았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난 너랑 더는 못 살겠어. 수진은 아이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제발 그만해. 내일부터 이혼 변호사를 만날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의심한다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수진은 그대로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진의 강경한 태도가 더 의심을 키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찔리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수진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넌 정말 최악이야, 박도현. 그것이 그날 수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예상대로 수진은 이혼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저 역시 변호사를 찾았죠. 누나가 추천해준 변호사였습니다. 누나는 여전히 제 편을 들어주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도연아, 넌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해. 친자 확인 검사를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야. 누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하는 행동이 옳은 걸까요? 친정 부모님은 처음에는 수진을 탓했지만 상황을 자세히 알고 나서는 수진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전화로 저를 꾸짖었습니다. 도연 씨, 우리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그래도 처음엔 내가 진정하면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장인어른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이시며 저를 설득하려 하셨습니다. 도연아, 이러지 마라. 수진이는 좋은 아이였어. 형과 그런 관계가 있을 리가 없잖니.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친자 확인 없이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형은 더 이상 저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형과 만났을 때 형은 정말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나무랐습니다. 도연아, 가장 소중한 걸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라. 넌 지금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어. 형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마치 형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형이랑 너랑 이럴 사이였냐?
형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더 이상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의심 많고 완고한 동생이었나? 그것이 형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후로 형과는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서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진 측 변호사는 제가 비합리적인 의심으로 결혼 생활을 파탄냈다고 주장했고, 저희 측 변호사는 수진이 친자 확인 검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맞섰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립해서는 원만한 해결이 어렵습니다. 특히 박도연 씨, 친자 확인 검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는 판사의 말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법적으로도 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는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홀로 집에 돌아와 앨범을 펼쳐봤습니다. 수진과의 결혼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 행복했던 순간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문득 제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나?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혼은 확정되었습니다. 수지는 아이의 양육권을 갖게 되었고, 저는 제한적인 면접교섭권만 인정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아이를 만나러 갔을 때 수지는 차갑게 저를 대했습니다. 예전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시간 엄수해 주세요. 5시까지만 아이와 있을 수 있어요. 비즈니스적인 말투로 말하는 수진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는 저를 보고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걸까요? 시간이 흘러 아이는 점점 자라났고 저는 정해진 날에만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해 일을 시작했고 점차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거리에서 수진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밝은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그녀처럼 행복해 보였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버렸다. 수지는 저를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고 반갑게 웃었지만 수지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마음속에 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형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가족 모임에서 마주치지만 이전처럼 친밀한 형제 관계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형은 여전히 저를 실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봤고 저는 그런 형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나와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이혼 후 누나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도연아, 사실 내가 너무 너를 부추긴 것 같아. 미안해. 누나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누나? 난 정말로 수진이와 준혁이 사이에 뭔가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 그냥 내가 행복한 게 못마땅했던 것 같아. 누나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 의심은 누나의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나요?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를 데리러 간 유치원에서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오늘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건네준 그림에는 3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삼촌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누구니?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준혁 삼촌이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형이 아이의 삶에 여전히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의심이 모두 근거 없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이제는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득 형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소중한 걸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라. 그 말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잃은 것은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신뢰, 가족, 그리고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가끔 아이를 만나기 위해 수진의 집 앞에 서 있을 때면 예전에 행복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일 뿐입니다. 의심은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단지 불안한 마음과 누나의 부추김으로 시작된 의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믿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는 진실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